둔촌주공 피바람 또 분다고 하는데 강동구에 살면서 둔촌주공을 자주 지나다니는 제가 확인을 안 해볼 수 없겠죠. 오늘 영상은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 둔촌주공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강동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70대 여성 A씨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현금 1,500만원을 사기당했어요. 근데 이 사건은 보통 보이스피싱과는 좀 다릅니다. 둔촌주공 조합원인 A씨가 조합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피싱을 당한 거죠. 돈을 잃었어요. 전화가 와서 피싱을 당한 게 아니라 전화를 걸어서 당한 겁니다. 통신회사라고 사칭한 사기범이 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통신장애가 발생해 통화가 어렵다며 조합 번호를 잠시 다른 번호로 착신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의심 없이 이를 허용했고 조합으로 걸려온 전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이 됐어요. 조합원 A씨는 지난 10일 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고 옵션비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피싱 일당에게 속아 현금 수천만 원을 입금합니다. 정말 사기꾼들의 지능이 날로 발달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저도 이렇게 문자가 와서 의심 없이 잠깐 속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빠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가족, 자식으로 접근하면 그냥 쉴드 해제되면서 쉽게 당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항상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밟으시길 바래요. 나중에는 인공지능까지 사기에 합세를 할 겁니다.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또다시 피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위기,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 사람들이 이토록 주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우리나라 재건축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이에요. 2020년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이 있었죠. 증액 규모는 약 6천억이었고 공사 중단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가 나서면서 증액이 합의됐고 22년 4월에 중단된 공사는 10월에 재개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재개된 데에는 여러 배경이 있었죠.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3 대책의 주요 골자는 규제지역 해제,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정부는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아직 모든 규제를 다 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즉 정부의 입장은 아직 집값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고 폭락으로 건설사의 부도가 진행된다면 연쇄적인 부도를 피할 수 없고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미분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새로운 위기는 뭘까요?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증액에 합의가 되었고 공사가 재개되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은 조합원과 건설사 사이에서 심판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공사비 검증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과 공사비 증백 비율이 10% 이상일 때 가능한 거죠. 이때 한국부동산원에서 1조 1385억 중에 1630억만 검증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9700억은 다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바로 이게 새로운 불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부동산원 입장은 분양 제한에 따른 금융손실 금액, 재착공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 공사 중단 기간 손실, 공사 기간 연장 손실, 재개 준비 금액, 토탈 9,238억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둔촌주공의 전망은 어떨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설사와 조합과의 관계는 앞으로의 재건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사 입장, 이번에 증액 금액을 깎을 경우 추후 재건축 사업에서도 증액을 하기 어렵게 될 거야. 건설사 입장은 쉽게 꺾이지 않겠죠. 최근 급격한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은 알쏭달쏭입니다. 매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입장이에요. 둔촌주공 현재 상황, 미계약분 전용 3구제곱미터 12평이 7억.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상승장에서 매입한 사람은 스튜핏, 하락장에서 매입한 사람은 스마트한 사람인 거죠.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올 미래를 생각해보면서 생각해볼 수 있어요. 저도 부동산 주식을 고점에서 샀습니다. 멍청한 실수의 과정을 거쳐야 똑똑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는 투자는 다 실수입니다. 실패를 하려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태워보고 맛없이 만들어 보면서 계속 시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인류 셰프가 되는 겁니다. 고점에서 최고가에 잡고 물려보고 역전세, 고금리, 매매가 하락을 경험해야 그게 밑거름이 되면서 훗날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첫 투자는 큰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실패를 하려고 하는 투자입니다. 좋은 것만 보면 안 돼요. 둔촌주공은 과연 좋은 걸까요?
솔직히 잠실, 진주아파트, 미성, 클로버 아파트가 더 좋습니다. 지금 금리,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방향, 강동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둔촌주공이 너무 좋고 실거주로 최고이지만 만약 저라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05년 서울 둔촌주공 4단지 전용 84제곱미터를 8억 원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시세는 17억에서 18억이죠. 19년 만에 새 아파트도 얻게 되고 집값도 9억이나 올랐으니 19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025년 1월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 조합원 분담금과 이주비 대출이자 등 약 4억 원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이분은 조합원 분양 때 큰 평수인 43평을 신청했어요. 2017년만 해도 예상 분담금이 3천만 원이라고 하더니 2억 원이 책정이 됐고 더 늘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재건축 정말 만만한 게 아닙니다. 조합 결성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리고 조합의 비리가 없게 감독하기도 어렵죠. 추가 분담금 문제는 시작부터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주비 대출, 조합 3억 7천만 원, 개인 전세자금 대출 2억 5천만 원, 이자가 연 4에서 6%로 1년에 이자만 약 2천만 원입니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6년이라고 한다면 대출이자만 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또 입주할 때 옵션 비용 4천만 원과 취득세로 목돈이 필요하죠. 장난이 아닙니다. 결국 둔촌주공 조합원이지만 새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세 놓고 보증금으로 부족한 돈을 메꾸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살이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둔촌주공 이후로 재개발 시장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재건축 무조건 좋다고만 했었죠. 시공단은 자기들 손에 전혀 안 보겠다는 건데 조합원들 곡소리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가지고 있다가 다음 상승장 때 파는 게 위너입니다. 부동산은 주거로만 보는 분들이 있는데 투자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거하고 싶은, 살고 싶은 아파트에 연끌을 해서 들어가서 깔고 앉아있는 것보다 그 자금으로 많이 떨어진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는 게 훨씬 수익이 크지 않을까요? 안산 경매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트리플 초역세권 아파트 감정가 7억 9천, 최저가 3억 8천 7백만 원에 시작하는 반값 아파트 1548세대 총 10개 동 최고층 35층 2019년식 고층 아파트라 야경이 기가 막히네요.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권리 분석 끝이죠. 그럼 시세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제곱미터 33층 물건입니다. 층 좋습니다. 최고가 매매 7억 7,400이었는데 최근 실거래 5억 8천에 거래가 됐고요. 전세 최고가 4억 5천이었는데 2억 7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최저가 5억 8천. 해당 물건은 33층 고층 물건이라 나와있는 고층 물건을 보면 6억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는 2억 7천에 나와 있네요. 아파트 바로 앞에 초지역이 있습니다.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초지역은 서해선, 4호선, 수인분당선, 트리플 역세권이죠. 거기에 신안산선, KTX까지 개통을 하면 펜타 역세권이 됩니다. 이 아파트는 얼마에 낙찰이 됐을까요? 5억 5,559만 9천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51명이 들어왔고요. 불장이었던 상승장에도 이 정도 인원이 입찰을 했었죠. 떨어지는 지금도 이 정도 인원이 입찰을 한다는 건 부동산 경매는 상승장 하락장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승장 때와 하락장 때 입찰 들어온 사람들을 봤을 때 완전 결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김승우 회장님 강연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초반의 한 젊은이가 자신의 꿈은 100억 자산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중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뭐 이랬겠죠. 기분 나쁜 웃음은 아니었지만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 녀석 참 당돌하네. 뭐 그런 암묵적 동의의 웃음이었을 겁니다. 김승호 회장은 그 젊은이를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지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의 웃음소리는 더 커졌죠. 이 젊은이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짓말쟁이, 대단한 허풍쟁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였죠. 김승우 회장은 그 젊은이를 보면서 웃지 않고 이 젊은이를 세워둔 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100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억을 버는 일입니다. 10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억을 버는 일입니다. 1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00만 원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까? 그 청년이 답했다고 합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그 청년을 연 단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자신이 차고 있던 스위스제 몬데인 시계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0억 자산가가 되면 이 시계를 풀어서 당신과 똑같은 젊은이에게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모든 목표는 조각을 냈을 때 쉬워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커다란 목표도 시작 지점에서 세분화하면 도전할 만한 목표로 수정이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막연하게 둔촌주공 서울 아파트를 사려고 하니까 못 사는 겁니다. 15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8억을 버는 일입니다. 8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4억을 버는 일입니다. 4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억을 버는 일입니다. 1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동산 경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빌라를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 청년처럼 네, 자신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원하는 아파트를 갖게 되실 겁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그렇게 저와 함께 가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